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시로 소위 말하는 중경 외시 건동홍 라인 있잖아요. 여기에 가려면 수능 점수가 대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지 그 진짜 합격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수시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정시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목표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아마 많은 수험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내가 국어랑 수학이 3등급인데 과연 인서울 주요 대학에 원서라도 써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막연한 걱정 말이죠. 제가 정답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네, 가능합니다. 진짜 놀랍게도 국어, 수학 3등급을 받고 홍익대학교에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은 일단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연계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특히 공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 합격 데이터를 가지고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요. 바로 백분위입니다. 등급도 등급이지만 이 백분위를 정말 잘 보셔야 해요. 우선 중앙대 공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여기 에너지 시스템이나 건설환경공학부를 기준으로 보면요. 국어, 수학, 탐구 과목 전부 다 2등급 중간 정도는 받아줘야 합니다. 100분위로 따지면 한 90점대 초중반 정도 되겠죠? 이 정도면 중앙대에 꽤 안정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딱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바로 서성할 라인까지도 넘볼 수 있게 되는 점수대예요. 와, 근데 정시는 정말 한 문제 싸움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안정권 점수 있잖아요. 거기서 국어 딱 한 문제만 더 틀리면 바로 중앙대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건축학부나 도시시스템공학과 합격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만큼 학과별 커트라인이 정말 촘촘하게 쫙 붙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나는 과는 상관없고 경희대는 꼭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성적을 목표로 잡아볼 수 있어요. 등급을 한번 보세요. 탐구 과목 중에 3등급이 하나 보이죠? 국어는 2등급 턱걸이, 수학은 2등급 중간, 그리고 탐구는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바로 이 점수로 환경학이나 건축공학과에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엔 건국대 공대, 그 중에서도 인기 학과인 기계, 로봇이나 화생공 같은 곳을 볼게요. 자, 여기도 과목별로 보면 3등급이 보이죠? 나머지는 2등급이고요. 국어는 2등급 중하위권, 수학은 2등급 중상위권 정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포인트는 뭐냐? 바로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 합격 사례에서 2등급하고 3등급이 섞여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목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거죠. 그럼 건국대의 자연계열의 막차를 타려면 어떨까요? 이것도 간단해요. 아까 봤던 공대 점수에서 국어 한 문제를 더 틀린 성적입니다. 그럼 이제 3등급이 2개가 됐죠? 이 점수로는 식량자원과학이나 동물자원과학 같은 학과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조금 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인문계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영, 경제학과나 어문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합격 점수를 보면서 같이 분석해 볼게요. 중앙대 경영학과,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죠. 어느 정도 점수가 필요할까요? 여기 보면 사탐 하나가 1등급,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등급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국어랑 사탐 평균 100분위가 아주 높은 2등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성적으로 중앙대 경제, 응용통계, 광고홍보학과 같은 곳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계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봤던 중앙대 경영학과 점수 있죠. 거기서 국어 딱 한 문제 더 틀리면 그게 바로 영어 영문학과나 역사과 같은 인문계열 학과의 문을 거의 닫고 들어가는 그야말로 커트라인 점수가 됩니다. 진짜 아슬아슬한 차이죠. 자, 이번엔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합격선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 중앙대 마지노선 점수에서 수학 한 문제를 더 틀린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드디어 수학 3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로는 경희대의 특성화학과인 글로벌 호텔 관광이나 조립 푸드 디자인학과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네, 진짜 많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학 3등급을 받고도 경희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국대 경영, 경제학과는요, 국어랑 수학 모두 딱 2등급 커트라인에 걸쳐 있는 성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치 외교학과나 행정학과의 합격선이 이 점수에서 수학 점수가 딱 1점 낮은,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똑같은 점수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 문제만 더 틀려도 건국대가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드디어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의 합격선이에요. 여기 보세요. 국어도 3등급, 수학도 3등급인 성적표가 보이죠? 물론 국어는 3등급 중에서도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점수로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아주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입시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사탐론 전략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 시험을 보는 이 전략. 대학별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확히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사탐론이 대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말 그대로 자연계열 학생이 사회탐구로 달린다는 뜻인데요. 수능에서 과탐보다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따기 쉬운 사탐을 선택해서 점수상의 이득을 보려는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들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겠죠? 중앙대는 과탐을 본 학생들한테 5%의 가산점을 주고요. 경희대는 4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건국대는 과탐에 아무런 가산점을 주지 않아요. 그야말로 사탐런의 성지, 얼리 어답터 같은 학교인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중앙대의 가산점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 와닿을 거예요. 만약에 과탐에서 100분이 93점을 받았다면 사탐을 본 학생은 무려 100분이 99점을 받아야만 겨우 같은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 가산점이라는 허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건국대는 어떠냐고요? 여기엔 그런 허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탐으로 100분이 90점을 받든 사탐으로 90점을 받든 그냥 똑같이 취급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건국대가 사탐론 전략을 쓰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목표 대학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 입시 전략을 짤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수학 3등급 나왔다고 좌절할 필요 전혀 없어요. 경희대나 홍익대처럼 충분히 합격 가능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둘째, 정시는 정말 한 문제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한 문제로 대학 레벨이 바뀝니다. 셋째, 만약 사탐런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가산점 제도를 확인하는 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사탐런의 성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 그동안 내신 성적이 좀 아쉬워서 나는 중경외시 건동홍은 못 가겠구나 하고 미리 포기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보여드린 이 점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시라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정말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이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